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점차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이어트 하면 무조건 덜 먹고 안 먹고 참고 하는 다이어트가 대부분이었으면 요즘엔 다이어트에 더 도움되는 것을 먹고 고통스럽게 안 먹는 것보다 즐기면서 현명하게 도움되는 것을 찾아 먹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이어트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꾸준하게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들의 변화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이어트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요즘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감미료입니다. 인공감미료가 뭐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좀 어려운 얘기니까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드시는 제로 칼로리의 음료들,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요즘 이런 것들 많이 챙겨 드시고 칼로리가 낮은 떡볶이, 칼로리가 낮은 제육볶음, 이렇게 이제 도시락 같은 것들을 보면 거기에 설탕 대신에 이런 인공감미료를 사용을 해서 칼로리를 많이 낮춰놓고 당분을 낮춰놓은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진료를 볼 때 저도 인공감미료가 포함된 음식들을 종종 추천을 드리고는 하는데요. 쉽게 원래 먹으려 했던 음식보다 칼로리도 낮출 수 있고 다이어트 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공감미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인공감미료의 종류는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 종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인공감미료를 이용해서 내가 더 현명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인공감미료는 설탕을 대체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되지만 사실 설탕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릴 때 같이 해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인 이 뇌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 느껴지는 단맛은 오히려 설탕보다 인공감미료가 더 달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탕을 좋아하고 탄수화물류를 좋아하며 중독되는 것은 단순히 그 단맛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당분이 흡수가 되고 우리 몸의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뇌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반복되게 되면서 우리는 단맛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공감미료는 이 부분을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공감미료만으로만 식단을 구성해서 식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 음식을 더 찾게 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실 수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 인공감미료를 섭취한 뒤에 뇌에 MRI 촬영을 좀 해봤더니 여성분들과 비만한 남성분들에서 식욕과 관련된 뇌의 영역이 오히려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먹는 음식을 단순히 인공감미료가 포함된 음식들로 그냥 바꿔버리는 건 칼로리를 낮추며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인공감미료를 어떻게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일단 추천드리는 방법은 식사를 할 때 하나의 식사, 하나의 음식들을 좀 인공감미료가 포함된 걸로 바꿔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패스트푸드나 피자 할 때 탄산음료 같이 드실 때 제로 칼로리 음료로 바꾸면 여기서 먹는 당분과 칼로리의 섭취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반찬들을 할 때 요즘에는 떡볶이도 곤약으로 하고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떡볶이도 있고요. 그 외 나머지 반찬들도 인공감미료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참 많은데요. 이렇게 전체에서 하나만 그렇게 바꾸시면 당분과 칼로리를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들의 총 칼로리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당분 섭취가 낮아지는 식사를 계속하게 되면 당연히 다이어트에 도움 받으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억지로 내가 막 참으면서 안 먹으면서 하는 게 아닌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장기간 다이어트를 지속하는데도 크게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내가 인공감미료가 들어가서 당분과 칼로리를 낮췄으니 다른 쪽을 더 먹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다이어트 할 때 다이어트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처방하는 약 중에 기름을 배출시키는 약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혹은 드셔보신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이 약도
사실 내가 먹은 100의 기름 중에 30만 배출시키고 70은 내 몸에 흡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장기간 드신 분들 중에서 어떠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냐면 이 약으로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오히려 더 많이 드시면서 체중이 증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런 약을 드시던 혹은 인공감미료로 내가 식사를 대체했던 더 먹을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시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인공감미료가 포함된 음식을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내가 먹는 식사의 구성에서 한 가지 정도를 인공감미료가 포함된 종류로 바꾸는 거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그러면 총 섭취하는 당분과 칼로리를 낮추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낮췄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더 먹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